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예. 오늘도 임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터 반갑습니다. 임가연입니다. 예. 광안터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광안터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알아본 광안터널의 역사와 재원, 주변 도로, 교통량, 사고 유형과 건수, 통행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정리. 우선 역사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광안터널은 1977년 5월에 착공되어서 1980년에 준공된 터널로 부산항 확장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이 되었습니다. 당시 부산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물류와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었고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고속도로 번영로가 계획되면서 그 일환으로 광안터널을 포함한 여러 터널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영로 위에 위치하고 있죠. 네, 광안터널은 번영로를 따라 남구 문현동에서 금정구 구서동까지 이어지는 이 5개 터널 중에 네. 세 번째로 주변 도로로는 번영로 외에도 광안대로, 황령산 터널, 수영로 등이 있어서 이 부산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을 해주는 중요한 교통축 되겠습니다. 이 터널은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요. 어떤 차들이 통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산시설공단 도로처 김순정 과장입니다. 네. 광안터널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되어 통행 가능한 차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행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일반적인 차량은 모두 통행이 가능하며 긴급 자동차인 경찰 사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과 같은 특수 목적의 이륜차도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네, 반대로 네. 통행이 제한된 차량은 오토바이, 음흠. 자전거, 네. 초소형 전기차와 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 작업 차량의 경우에는 예. 안전상의 이유로 통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터널 내 제한 속도하고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여부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죠. 네, 광안터널은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의 일부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되겠습니다. 부산의 주요 터널 중 하나인 광안터널은 터널 내 사고 예방을 위해 광안터널을 기점으로 시외 방향으로는 3.6km 구간과 시내 방향으로 4.5km 구간 사이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구간 단속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이 터널 내에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올리는 방식은 단속을 피할 수 없고요. 예. 일정한 속도 유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아니, 물론이죠. 예. 터널 길이가 1km가 넘는 긴 터널이라는 것이 광안 터널의 특징인데요. 네.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날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상행선이 약 1130m, 하행선은 약 1090m 길이로 구성되어 있는 게 광안터널인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지연 교수에 따르면 길이가 1km 이상 되는 장대 터널의 경우 조도 변화와 시각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터널 외부와 내부의 밝기 차이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일시적으로 흐려져 전방 인식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장대 터널의 내부는 외부보다 조도가 낮고 단조로운 조명 환경이 지속되며 환기도 할 수가 없어서 졸음이 유발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터널 진입 전에는 잠시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길이가 긴 터널을 지날 때 주의할 점을 이어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지연 교수에게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난과 구조 지연 가능성이 크며 진출 입구가 멀고 연기나 매연이 빠르게 확산되어 다중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고위험 구간으로 인식하고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며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에 임해야 합니다. 네, 아울러 제가 취재를 나갔다가 네. 부산에서 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무사고 운전 기록을 보유 중인 택시기사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이 광안터널과 같은 긴 터널을 지날 때 어떤 점을 조심하면 좋을지 들어봤습니다. 네. 긴 터널 그것도 무조건 안전거리를 지켜야 돼. 안전거리만 지키면 이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터널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 망각 상태 비슷하게 그런 게 막 와요. 즉 말하면 그럴 때마다 나는 내 같은 경우에는 멍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료하게 달리다 보면
그때는 혀를 깨물지. 살짝 혀를 깨물면서 내 정신을 차리려고. 이 터널 안에서 사고가 주로 나는 게 이제 잠이 온다든지 막 그런 경우 멍멍하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안전거리 제일 중요하죠. 예. 졸음 예방을 하는 비법도 혀를 깨물어. 네. 오늘 같은 날에 졸음운전 조심해야죠. 예. 예. 뭐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네, 이 밖에 광안터널은 길이가 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광안터널은 수영터널이랑 대연터널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터널들이 연속적으로 있으면 운전자 입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연속 터널은 하나의 장대 터널로 강조하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차로 변경을 삼가야 하고요. 진입 전에 전조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고 최대한 본인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 터널 진입 시 선글라스를 벗어야겠습니다. 당연하죠. 참 광안 터널, 교통량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광안터널의 최근 5년간 일평균 교통량은 20만 대 이상으로 2023년 2만 3,500대, 24년에는 2만 5,900대, 25년에는 2만 7,500대로 매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안터널을 포함한 번영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약 8만 3천 대 정도로 네.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답게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대형 사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정체를 겪게 되니까 광안 터널을 통행하실 때는 각별히 좀 조심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이 광안 터널을 지날 때 보면은 앞서 사고가 있으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예. 자, 오늘도 끝으로 퀴즈 정답을 발표해 볼까요? 예, 광안터널은 자동차 전용 도로이다. 이것이 O인지 X인지 묻는 게 오늘의 네.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O 되겠습니다. 예.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광안터널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일반적인 차량과 경찰 사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 이 특수 목적의 이륜차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예. 오토바이,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및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 작업 차량은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광안 터널 번영로 자체가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광안 터널 역시 당연히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제보를 해드리면은 번영로 상으로 지금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또 혹은 자전거가 또 행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보를 해드립니다.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만이 진입을 할 수 있고 초소형 뭐 전기차도 안 되죠, 사실. 네. 예. 자동차 전용 도로. 정답은 O가 정답이었습니다.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광안 터널 3탄 편을 달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디로 가나요? 오륜 터널을 찾아가 보도록 오륜 하겠습니다. 터널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가연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